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챕터 1 유니티 첫 화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하이어라키 게임 오브젝트들의 집합입니다. 지금 여기 메인 카메라, 디렉션 라이트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씬 뷰와 게임 뷰가 있습니다. 씬 뷰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물체를 놓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거고, 물체를 아무데나 놓을 수도 있고 뭐 이게 개발하실 때 이제 사용하는 뷰고, 그 밑에는 이제 실제로 게임 실행했을 때 나오는 볼 수 있는 뷰입니다. 게임 뷰. 이제 카메라가 비추는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은 인스펙터 창이라고, 이제 이 하이라키의 게임 오브젝트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 이제 쭉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그런 타입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있는 게 있고 콘솔이 있는데, 콘솔은 이제 디버그 로그들, 이제 에러 로그, 워닝 로그들을 보여주는 애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파일즈를 이제 폴더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어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셋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다 요 있는 폴더들이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프리팹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 뭐 소리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 놓는 트리 구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탭에.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설치 파일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는 주로 작업을 이제 어셋 폴더 안에서만 보통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셋 폴더 안에 scenes라는 폴더가 이제 기본 디폴트로 생기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씬이 월드입니다. 월드. 이거 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씬이 제일 중요합니다. 씬이.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아웃을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 2x3을 사용합니다. 2x3을 원래 디폴트는 원래 이 모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게임 뷰랑 씬 뷰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2x3을 해서 여기를 이제 원 컬럼 레이아웃해서 프로젝트만 봅니다. 이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아까 전에 첫 화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태그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하이라키에서 그 게임 오브젝트라고 했죠. 이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태그랑 레이어 이런 게 있는데, 태그는 뭐냐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종류로 속하든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뭐 화면을 컴포지팅 할 때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눠진 거는 UI, 워터, 레이퀘스트, 트랜스페런트, FX, 디폴트, 이건 이제 5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이 중에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레이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더 우측에 보면 레이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이게끔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무조건 다 디폴트로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보시면 다 디폴트입니다. 레이어가. 여기서 이제 나는 디폴트를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워터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그 해당 레이어를 빼고 한번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레이어별로 프라이어리티가 있어가지고 이제 렌더링 순서가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냥 아시기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에디트를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 레이어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그 클릭하셔서 애드 태그를 해서 태그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번 게임 스타트와 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임스에 플레이 버튼이 있고 포즈 버튼이 있는데, 플레이 버튼 누르면 게임 뷰에서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게임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겠죠.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넣어서 잠깐 보이는 건데, 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고 이제 포즈 누르면은 잠깐 멈춥니다. 이렇게 다시 누르면 다시 실행하고. 네, 이것도 디버거 용도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4번 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씬은 지금 저분 여러 가지 씬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새로 만들어 보려면 크리에이트에 씬이 있습니다. 씬을 누르시면은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 테스트라는 씬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씬은 월드입니다. 씬은 월드고,
내가 어떤 월드를 만드냐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 씬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경우 있으면 이제 그 게임을 보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씬 매니저라고 있는데 API입니다. 그 API 사용해가지고 그 씬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들이 뭐 1탄, 2탄, 3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씬 매니저에 있는 API, Next API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씬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만든 강좌를 위해 만드는 그 씬 렉처 1의 씬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 지금 여기는 이제 하이라르키는 게임 오브젝트만 있고 프로젝트는 파일스만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보이는 화면이고, 이제 인스펙터 창이 중요한데, 인스펙터 창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제 우측에 나옵니다. 우측에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때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게 다 컴포넌트들이거든요. 이거 이제 카메라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3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고, 디렉션 라이트를 눌렀을 때는 2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건데 4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폼은 다 기본적으로 생겨요. 지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크레이트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4개가 붙습니다. 왜냐면 얘는 모양이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레이아웃에서 디폴트가 안 보여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큐브가 이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있는 경우는 이제 메시 렌더러는 이제 메시를 그리려니까 당연히 모양이 있는 거고,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메시 렌더는 없죠. 근데 이제 트랜스폼은 있습니다. 트랜스폼이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인데요. 트랜스폼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3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 값은 XYZ로 이동하는 애고, 로테이션은 XYZ 회전, 그리고 스케일은 XYZ 크기 확장.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QWER인데, Q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그냥 손바닥입니다. 핸드 툴.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 이동할 때 보는 그 시각적 그 위치를 바꿀 때 사용하고, W가 이제 포지션입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W를 누르시고, 빨간색은 X축이죠.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파란색은 Z축, 그리고 Y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좌표계, 나침반처럼 생긴 모양이 좌표계입니다. 근데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X, 그리고 앞쪽이 Z, 그리고 위쪽이 Y입니다. 만약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나는 Z를 왼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X로 하고 위로 Y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유니티 API 중에서 그 프론트라는 이런 상수화된 그런 API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Z축으로 이제 앞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앞으로 가는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X, Y, Z는 항상 유니티에서는 오른쪽이 X, Z가 앞에, 그리고 Y축은 위, Z는 프론트, Y는 업, X 라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프리팹을 그 디자이너 팀에서 프리팹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수학은 이제 오른손 좌표계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좌표계가 좀 틀리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부탁해가지고 이제 X, Y, Z 유니티 좌표계로 좀 변경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더미를 만드시면 되는데, 더미로 만들면은 좀 다른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애초에 유니티 좌표계로 만든 그 메쉬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브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포지션 왔다 갔다 하고, 로테이션은 2입니다. 2. 그래서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파란색은 왔다 갔다. 파란색. 그리고 리셋하면 다시 초기화 됩니다.
이제 좀 약간 재미있는 거를 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는데, 보시면은 지금 Y축으로 이제 돌아가면 여기 Y축이 바뀌죠, 로테이션이.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X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게 변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코터니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케일은 이렇게 확장입니다. 확장,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얘는. 네,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예,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트랜스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서 보이시는 이 세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많은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함수를 포함된 거를 보려면 이제 유니티의 닥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인스펙터 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인스펙터 창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큐브 메쉬 필터는 이제 메쉬가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고, 메쉬 렌더라는 컴포넌트는 메테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매질입니다. 표면을 뭐 컬러 값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텍스처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라이팅은 이제 그림자 어떻게 할 거냐, 끄거나 키거나 양쪽에 두 개를 보여주거나, 섀도우 오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만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프로브는 뭐 일단 넘어가고, 에디션 세팅에 이제 다이내믹 오클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컬링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렌더링을 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걸 키면은 이제 그게 활성화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렌더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뒷면 같은 경우는 렌더링 안 하는 거죠.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거를 만약에 뒷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 윤곽선을 그리고 싶거나 그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들은 이제 하실 때 뭔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기로 하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그 게임에 보이는 화면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 카메라를 이제 움직이면은 이렇게 게임 뷰가 바뀝니다. 이제 위로 올리면 이제 위로 가고, 그리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꼭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나가 있으면은 다른 하나 끄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뭐 보이는 부분은 하나니까. 보통 버추얼 카메라라고 이제 있는데, 그거는 시네머신이라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시네머신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카메라의 효과, 카메라를 두 개를 동시에 키면은 이제 그 가운데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 카메라의 좀 역동적인 움직이면서 찍는 카메라의 역동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시네머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사용 안 하니까 기본 카메라만,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우리가 지금 월드에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색상을, 우리는 회색을 준 적이 없는데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큐브가 생성한 것들이. 디폴트 메터리얼은 흰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회색으로 보이냐면, 스카이박스와 라이트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약간 요런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이죠. 얘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팅보다 더 영향 많이 받는 게 스카이박스로 더 영향 많이 받고, 스카이박스는 윈도우에서 렌더링에 라이팅을 누르시면은 라이팅이나 탭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누르시면은 여기 디폴트 스카이박스 정의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빛이 없으니까 지금 검게 보이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밤하늘로 이제 바꿔버리면은 되게 빛이 없으니까 검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지금 스팟으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로 디렉션으로 하면은 라이트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팟, 디렉션, 포인트. 스팟 같은 경우는 손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형태.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같은 경우는 햇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평평한 지역에 동일하게 빛을 쏴주는 애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촛불입니다. 촛불이라서 그 촛불 켜져 있는 그 주변에 원 형태로 이제 은은하게 퍼져 나갑니다. 네, 가까이 가면 이제 좀 이렇게 밝아지죠. 네. 디렉션을 해놓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이제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보이죠?